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강사입니다. 뭐 연일 시장이 강합니다. 네, 이제 코스피도 올해 9.5% 올라서 어느새 두 자릿수를 넘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권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아주 안 좋았던 시장이 굉장히 좋고 오늘 뭐 홍콩 또다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국장에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조금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모습을 좀 올해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3,000포인트 돼야 사람들이 확신할 것 같아요. 그쯤 가야 돼요. 원래 확신 항상 늦게 오는 거지. 회의 속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항상. 네. 그렇습니다. 아직 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 0.6%대씩 상승을 해서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에서 한 2천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그냥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기관이 한 1,600억 샀고 수급상으로는 큰 특징이 없었고요. 네. 업종별로는 이제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 현대건설이 8% 올랐습니다. 요새 네. 건설주들 다 주가가 좋습니다. 뭐 해외 쪽 수주도 많이 기대가 되고 네. 주택 쪽도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택 원가율도 많이 좀 전년보다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예상보다 너무 좀 걱정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미분양 막 터지고 난리가 난다는데 또 건설주들은 바닥을 치고 이제 오르고 있고. 네, 현대건설 확실히 달라요. 네, 현대건설은 오늘 뭐 가양동 CJ 부지에 1.6조 원 복합 개발 관련된 시공 계약도 하면서 최근에 계속 조 단위의 계약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장비 섹터에서는 STX 엔진이 13%, 여전히 그 조선주와 기자재주는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10% 오르면서 오늘 로봇주들 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정부 정책성 호재가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7.5% 상승했습니다. 원전주가 다 같이 올랐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호실적에 가스터빈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부품 섹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미쳤어요, 아주. 이제 미친 듯이 비행기 날아가듯이 날아가는데. 방산이 올해 들어서 최고의 이야, 섹터에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가격이 막 미친 듯. 아니 그 정말 웃겼던 게 상위권 주식들이 빠져서 지수가 별로겠구나 봤는데 지수가 올라 있어서 희한하다, 오른 게 없는데 하고 살펴봤더니 하나 에어로가 많이 올라가지고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많이 높아져가지고 얘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뭐 12월 달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방산주들이. 네. 그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곧 평화가 찾아올 테니 방산 투자를 아무도 잘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러우 전쟁 끝나도 더 이 방산 지출이 늘어날 걸로 지금 컨셉이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사분기 실적 뚜껑 따보고 깜짝 놀란 거죠, 다들. 이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실적 발표할 때까지 뭘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참. 네. 네. 그래도 예상은 많이 했었어요. 그 러우 전쟁 끝나도 이거는 우려할 요인이 아니다. 네. 잠깐 뭐 투심은 악화될 수 있지만 그래도 방산주 수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정말 실현됐네요. 그리고 오늘은 보험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삼성화재가 5% 하락했는데 그동안 초급등을 한 후에 조정이라서 별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삼성생명도 2% 하락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1, 2%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달 11월부터 계속 3개월 단위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월 10 며칠부로 이제 지난 11월 공시에 약속했던 3조 원 이 매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 매입하면서 소각하겠다,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량 소각 공시가 났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또 3개월 동안 하겠다. 이것도 3조 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총 10조 원 그거하고 연결된 건가요? 그러면? 계속 예정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10조 원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중에 3조 원은 소각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 3조가 신규 3조가 아니고 그 10조 중에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좀 헷갈려. 그게 지금까지 3조만 산 건가? 하루에 500억씩 샀으면은 맞겠다. 3조가 맞겠네. 그거는 예전 공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00억 정도씩 사는 거니까. 네, 이번에 3조 원 중에서 2.5조 원은 주주가치 제고용이라고 밝혔는데 0.5조 원, 5천억 정도는 임직원 보상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는 3조 원 매입하면서 전부 다 소각할 거다라고 명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3조 원 중에 얼마를 소각할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좀 있어요. 네, 직원들한테 월급 대신 이거 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네. 네, 임원들한테 특히 이제
그렇죠. 주가 연동되는 보상을 좀 하는 게 나 깜짝 놀랐어. 임원 리스트 올라왔는데 주식 없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K칩스법 얼마 전에 이제 소위원회 통과됐다라는 소식을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네. 기재위 전부 다 전체 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회의 통과를 하면 되는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월에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20%, 중소기업이 30%. 시설 투자에 100조 쓰면 20조는 이제 세액 혜택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건데 예시가 들려 있었어요. 그 보도에 삼성전자 용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이 투자가 되는데 현행 공제율로는 1%만 공제가 된대요. 그래서 2천억 돌려받는데 법이 통과되면 2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4조 원으로 높아집니다. 네. 2천억 혜택이 4조 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다. 네네. 4조 원이면은 이제 엄청난 거죠. 그렇죠.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1%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 보도가 한 11시 넘어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주가가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지지부진했죠. 3조 원 자사 소각하겠다고 했는데도 물론 알고 있는 뉴스하고 꿈쩍도 안 했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보도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의 20조 원 투자가 이 예시로 거론이 돼서 그렇지 이 매출액 대비 이 시설 투자의 캐펙스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회사가 지난 첫 칩스법 통과 때 더 효과가 더 컸다, 주가 반응도 더 컸다라는 이제 리포트도 며칠 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 예시가 안 들려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반응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캐펙스 투자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적극 지원해주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정부가 오늘 이주환 연구원님 여기 왔다 가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금 밸류 체인을 잘 형성해 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정말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깎아주고 이렇게 돈을 혜택을 주는 것도 뭐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가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너무 메모리 쪽으로만 있으니 다른 것까지 좀 더 잘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 체인들도 살려주고 서로 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제 좀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티웨이 항공이 20%나 급락을 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고려해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경영권 문쟁이 붙어서 네. 주가가 막 급등락하는 회사였는데 2대 주주가 대명 소노그룹이거든요. 네. 1대 주주가 이제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 쪽인데 네. 2대 주주 대명 소노가 티웨이 항공 지분을 매입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협의를 계속 하다가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 요구를 하면서 3월 주총 때 표대결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권 문진 기대감에 주가가 막 급등하고 했는데 이번에 예림당과 대명소노가 경영권 협상에 들어가면서 대명소노가 제기했던 이 정기주총 안건상정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하했다고 합니다. 네. 제기했던 소를 취하니까 이 경영권 문쟁이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실망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고요. 실제로 예림당 측이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는 쪽으로 정했다라고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가 20%대 하락을 했고요. 대명소노 시즌도 13%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경영권 문제 관련된 거는 고려해연처럼 올라갈 때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무섭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락을 하고 하니까 게임이 끝나는 순간 그냥 우르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영권 분쟁 얘기 나오면은 뭐 처음에는 와 이거 처음에 잘 들어가시면은 뭐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게 끝나는 순간에 한꺼번에 모든 게 반영이 되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야 근데 대명소노가 이제 시너지가 좀 있긴 하지. 대명소노는 예를 들어 자기네 휴양지하고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해외 휴양지를 자기네가 해가지고 리조트를 개발해서 거기도 연결해주는 항공편을 만들고 이러면 시너지가 있기는 한데 대명소노 너무 비싸지 않아? 대명 리조트요? 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비싸더라고 아주. 비싼 데는 비싸고도 안 가게 안 되더라고. 비싼 데도 안 비싸요.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 돈 주고 여기를 왜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한번 우연히 그냥 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쩌다 한번 가는 거니까요. 네. 예.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 논의가 지금 유럽에서 한창 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더 늘릴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일에 이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러우 전쟁 종전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했는데 유럽의 자체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에서도 방산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방산주가 많이 급등을 했고 우리 기업들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이 상위 7개 방산 기업들이 100조 원을 작년 기준으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네, 네. 규모가 왜냐하면 이 회사들 얘네는 1조도 안 하던 회사예요. 다 몇천억짜리 회사예요 지금. 사실 네. 뭐 우리 정부 국내 수주만 네. 이제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의 마진만 받고 있던 회사였는데 이렇게 해외 수출길이 뚫렸잖아요. 네. 역시 내가 파니까 잘 가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샀었었는데. 방산이요. 네. 많이 올랐더라. 10배 정도. 사실 방산은 내가 팔고 10배 올랐어. 그렇지 뭐 항상. 저도 이번에 방산을 샀었는데 네. 조금 일찍 팔았어요. 네. 슬픕니다. 바닥에 작년 아이고. 12월 달에 잘 들어갔는데 아 그렇구나. 어. 슬프구나. 나는 뭐 조금 빨리 나왔어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뭐 나는 원래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별로 슬프진 않아요. 네. 네,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중동 방산 전시회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도 좀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네.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가 IDEX 2025였는데 여기서 아랍에미리트 국영 방산 기업 CEO를 만나서 파트너십을 논의를 했다고 해서 네. 추가 수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LIG 넥스원도 오늘 9% 급등을 했는데요. 여러 증권사에서 오늘 목표가를 다 상향을 네. 시켰더라고요. 2024년에 LIG 넥스원의 신규 수주가 거의 4조 원 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2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24년 매출 기준으로는 6년치 일감이 지금 쌓여 있는 거고 24년까지는 좀 저수익성 인리 무전기 사업이 네. 좀 있나 봐요. 네네. 이쪽이 있어서 이익 성장은 좀 기대 이하였지만 25년도 이제 천궁 양산을 계기로 매출 믹스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도 현재 20% 내외인데 26년도부터는 좀 의미 있게 급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육상 무기 체계하고 미사일 쪽이 가장 좋죠. 비행기는 아직 잘 안 뚫리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7%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가스 발전도 이쪽 분야도 지금 완전 쇼티지인 것 같아요. NH증권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25%나 상향을 했고 네. 뭐 오늘 뭐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상향을 했어요. 네, 북미 유틸리티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신규 발전은 2030년 이후에 상업운전이 가능하고 이 가스터빈 제조 3사, 뭐 GE랑 지멘스가 아마 추정이 되는데 이 3사의 24년도 신규 수주는 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다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북미뿐 아니라 중동과 동아시아 쪽에서도 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 중이라서 쇼티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의 총 수주 금액은 24년도에 7조 1천억 정도 받았는데 한 6조 초반대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을 좀 상회를 했고 25년도에는 수주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10조 7천억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4년에도 좋았는데 25년에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회사 측에서도 했습니다. 네. 27년까지 또 캐펙스를 1조 3천억어치 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이쪽을 다 증설에 쓰려고 하고 지금 워낙 쇼티지다 보니까 네. 증설하는 대로 일단 실적 기대감이 좀 올라오겠죠. 네네. 그래서 증설이 일단 수혜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증설분을 감안해서 실적 전망치를 올렸는데요. 원자력 부문을 1조 원 올렸고요. 가스 부문을 4조 원 올렸습니다. 네. 가스 부분에 엄청나게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그 신재생으로 깔긴 까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잖아요. 원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빈틈을 메꾸려고 일단 가스 쪽으로 먼저 방향을 돌리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소형 원자력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어디더라 그 저기 구글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스를 먼저 채워놓고 나중에 그래도 부족하면 원자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항상 이제 데이터 센터 쪽 네. 에너지 주목받으면 전력기기도 같이 올라가죠. 그동안 뭐 관세 의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네.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19% 상승을 했고 현대 일렉트릭이 6%, 효성중공업, 일진전기가 4%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발족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로봇 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좀 챙기기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고 지금 미국 여러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정말 활발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정부 지원하에서 국내에서 로봇 제조하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프트 업체들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해서 키운다고 네. 합니다. 2030년까지 로봇 5대 핵심 부품을 국산화율 80%까지 높일 계획이다라고 해서 네.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뭐 유진 로봇,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티로보틱스, 뭐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 로보틱스 여러 종류에 걸친 로봇주들이 다 같이 좀 오늘 급등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로봇주들 많이 올라갈 때 네.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네네. 오늘 10%나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봇 주식은 아까 방산주하고 다르게 방산주는 보시면은 뭐 아까 뭐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도 엄청나지만 방산주 수주잔고 보면 미쳤잖아요. 지금 완전히 한 회사가 무슨 20주씩 이러고 있으니까 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수주잔고는 없는 거죠. 로봇 쪽이요? 네, 로봇 쪽은 없어요. 아직. 매출도 없어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없고 뭐 보장된 건 없지만 향후에 발전될 분야는 맞기 때문에 네. 지금 기대감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네. 기대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기대감. 잘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최대한의 현금을 땡길 수 있는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거는. 네. 그렇죠. 과연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독식을 다 해버릴지, 네. 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서로 다른 분야의 각 대기업들의 로봇과 뭐 중소기업들의 로봇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을지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진짜 팔리는지도 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어떤 모양을 어떻게 해서 확 정말 사고 싶게 만들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 특별히 이제 B2B 입장에서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제너셈이라는 회사가 오늘 24%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HBM 관련주들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뭐 하이닉스도 빠지고 주요 종목들 다 하락했는데 제너셈은 이제 신규 수주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HBM 소터 장비라고 하는데 이 대형 고객사에 처음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디일렉 보도가 떴습니다. 대형 공급사에 첫 공급됐다. 대형 공급사가 어디인지는 일단 알려지진 않았어요. 언론상으로는. 네, 이 HBM 소터 장비라는 거는 낱개로 절단된 HBM 패키지를 전수 검사할 수 있도록 트레이에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장비가 이 전수 검사하는 검사 장비인데 이거하고 같이 쓰이는 장비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HBM이 절단된 후에 최종 테스트 없이 TSMC로 보내져서 그 안에 여러 불량품들이 좀 속해져 있었고 그게 이제 중간에 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코어스 공정을 거쳐서 H백으로 조립이 다 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불량이 발견된 건 H백 전체를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언론 보도가 된 건 엔비디아에서 이게 낭비가 너무 심하다. HBM 칩 하나 잘못됐는데 그거를 좀 점수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립돼서 H백을 가속기를 자체를 그냥 폐기해야 되니까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최근 메모리 업체한테 HBM을 전수조사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고객사가 요즘에 어디로 납품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챗GPT를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언론 기사를 주고 어딘지 추정해봐라고 하니까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정확성은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판단을 네. 해야 되고 네. 그 근거를 또 물어봐야겠죠. 일단 삼성전자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 근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HBM 제조사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대형 고객사에 납품했다고 했으니 마이크론은 일단 제외를 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하이닉스는 이미 소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지는 또 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위해서 후공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제너셈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네네. 이 제너셈의 장비는 이제 테크윙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1월 달에 테크윙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라고 공시가 나와서 보도가 나와서 아마 그것하고 같이 쓰려고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GPT가 좀 정확도 있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확실히 유료로 쓸만한 것 같아요. 챗GPT는. 저는 아직 무료 버전 잘 나오는 걸로 쓰고 있는데. 챗GPT 저는 퍼플렉스 같아요. 얘는 유료로 안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요즘 거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퍼플렉스 같은 요즘 거 다 나와. 요즘 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도 인식이 되고 네. 그 GPT 안에서도 이 앱스토어가 있잖아요. GPT스라고 거기에 정말 무궁무진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영어 회화 공부부터 활용해서 그냥 뭐 IR 자료 그냥 통째로 업로드해서 요약해줘 이런 것도 되고요. 네. 번역은 뭐 기본이고 다. 네. 하여튼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냥 알면 아니 더 활용도가 스마트폰은 높고. 스마트폰보다 더 많이 써? 예? 스마트폰으로 GPT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쓰는 것 중에 주요 앱이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막 수십 번 들어가니까. 그러면 제일 빈도가 많은 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빈도가 많은 것 중에. 예, 챗GPT는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돈 내고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저기 우리 나침반 같은 경우는 최선단에 있는 경우죠. 이걸 사용해야 되는 최선단에 있는 입장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필요가 큰 거고 일반인들한테 쓰려면 진짜 나는 이건 너무 많이 써요. 이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어느 업에 종사를 하느냐, 어떤 그렇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챗GPT를 얼만큼 활용해서 내 일을 단축시키고 내 시간을 벌게 해주고 이게 이제 효용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활용을 아예 뭐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새끼 애널리스트들 다 죽었다. 뭐 예를 들어 새끼 변호사, 새끼 회계사들 다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건 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더 열심히 활용해서 저도 많이 효율화시키려고 좀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